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오늘은 10번째 시간. 사주팔자의 격을 잡는 것보다 그 격의 좋음과 나쁨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주팔자의 격을 잡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주팔자의 격을 잡아놓으면은 그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격을 잡았는데 그 격이 좋은지 나쁜 격인지 알아야 사주팔자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을 잡는 것보다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는 얘기 잠깐 알고 넘어가 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격국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놓고 어느 편에 해당하는 사주라고 설명을 공통으로 부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름,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주팔자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이름을 이무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우리 차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차. 우리가 사람을 많이 실어 날리는 것을 우리는 버스라고 하자. 이렇게 또 정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또 짐을 실어 날리는 것을 그거를 화물차라고 그러자. 또 여행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캠핑카라고 하자. 또 우리가 편의나 업무를 보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가용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격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팔자가 어떤 사주, 어느 편에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를 이무적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격국이라 한다는 얘기죠. 또 사주팔자가 구성되어 있는 격상을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로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자동차로 뜨는데 버스를 예를 들자. 버스는 저거는 관광버스요. 또 저 버스는 고속버스, 저 버스는 시내버스. 이렇게 그 형상을 얘기해 놓은 것을 바로 격국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주팔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편에 해당되는지 이무적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격상을 얘기해 놓은 것을 격국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신가 모르겠네요. 뜻은 그런 뜻이고, 자, 사주격을 잡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잠깐 알고 넘어가면은 사주격은 월지 지장간 중에 천간에 투출한 육친으로 선정을 합니다. 월지에 보면은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게 천간에 투출한 육친으로 격을 잡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투출한 오행이 없으면은 월지 지장간 중에 사주와 비교해서 가장 강한 육친으로 선정하거나 월지의 정기 육친으로 선정을 한다. 투출한 게 없으면요. 이거는 사주를 보면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격국에는 내격, 외격, 암시격 등 많은 격국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격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사주책을 보면 정말 많은 격국이 편성되어 있고, 그거를 응용하는 방법도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귀걸이로, 코에 검은 코걸이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좀 혼란을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격의 질을 구분한다. 격의 질. 또한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를 알아보는 거.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사주를 보면서 앞에 설명했던 격 잡는 법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년, 임인월, 임술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분, 이분 격을 잡아보자고요.
월지, 여기 월지가 임목이네요. 요 안에는 무토와 병화, 간목이 지장간에 들어있어요. 그죠? 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은 그게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간목이 투출되어 있네요. 간목이. 이랬을 때 간목은 임수한테 식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신격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사주는 똑같은 사주인데 무병갑 중에서 병화가 투출해 있네요. 병화는 임수한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제격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똑같은 사주에 무병갑 중에서 무토가 투관되어 있네요. 그래서 임수한테 무토는 편관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관격이라고 부릅니다. 편관격. 만약에 두 개, 간목도 투출되어 있고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 세 개, 무토도 투관되어 있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무, 병, 갑 중에서 정기 요거를 격으로 삼아주고 이게 없으면 병화하고 무토가 동시에 되어 있다 그러면 병화. 이거는 여기죠. 여기 무토가 그래서 이거를 제일 나중에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같이 투관해 있을 때. 이해가시죠? 자, 이 사주는 똑같은데 월지에 보니까 유금이 들어있네요. 유금은 지장간 안에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어요. 신금. 자,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가 봤더니 없네요. 투출되어 없으면은 이 유금의 정기에 해당하는 신금이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임수한테 정인이 되기 때문에 정인격 이렇게 불러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신가요? 자, 또 보면은 시상 정제격, 시상 편제격, 시상 식신격이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주 내에서 시상에 하나로 이 사주 내에 있는 오행이 떠 있는 거를 격으로 잡는 거를 시상 무슨 격이다, 뭐 정제격이다, 평제격이다, 식신격이다, 상관격이다. 그걸 정하는 거를 시상 무슨 격이라는 얘기죠. 시산에 떠 있는 이리로 떠 있는 거를 이리로 떠 있다는 거는 사주 내에 하나밖에 없는 오행이 시상에 떠 있는 거를 격으로 잡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격을 잡았으면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월지를 격으로 잡는다고 했죠. 이 사주의 격을 잡아보자고요. 갑자년, 병자월, 기해일, 임신 시에 태어났네요. 월지에 보니까 자수가 있고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걸 가지고 격국을 잡는다 했죠. 그래서 쭉 보니까 임수가 투관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토한테 임수는 정제격이다. 그래서 정제격이 놓여 있어요. 근데 정제격이 이게 좋은지, 정제격이라는 거는 재물운이 좋다. 남자는 또 부인 처덕이 좋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제격이 좋은가 나쁜가.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기토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병화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또 간목도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이 약한 불을 갖다가 돕고 있어서 이 녀석도 간접적으로 기토를 돕고 있는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돕고 있는 녀석들이 두 개로 미약한데 사주에 물기운이 자수, 해수, 임수, 큰 물, 작은 물이 쇠에 금에 생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어 사주가 신약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물이 흉신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제격이 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복도 없고 처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제격이 무조건 놓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처덕이 좋네, 재물덕이 좋네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흉을 봐야 된다. 이 사람은 정제격을 낳지만은 물이 흉신이 돼서 정제격이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를 또 보자고요. 을해년, 무자월, 기해일, 병인, 시에 태어났네요. 자, 이분 격을 찾아보자고요. 월지에 자수가 또 똑같이 있네요. 임수와 계수가 지장간에 있는데 천간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투관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수의 정기에 해당하는 계수가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제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편제격이 됐는데 이 사람이 편제격인데 편제격이 잘 잡혔는가 한번 보자고요. 좋게 잡혔는지. 자, 본인이 기토로 태어났는데 옆에를 보니까 빵빵한 흙이 비겁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요. 또 옆에 보니까 인수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튼튼한 나무가 불을 지속적으로 타오르게끔 땔감이 되어주고 있으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빵빵하게 기토를 도와주고 있네요. 또 사화 역시 을목의 생을 받아서 흙에게 기운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또 얼떨뭉쳐서. 그래서 이 해수와 자수가 말할 것도 없이 자수가 용신이냐 해수가 용신이냐 논할 것 없이 이 물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겨울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자수가 용신이 돼서 이 사람은 편제격이 아주 잘 잡혀가지고 재물떡과 남자분이면은 부인떡이 처덕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격을 잡더라도 격이 흉한지 기란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신가요? 자, 또 우리가 시상 정제격이라는 시상 무슨격이라는 얘기 아까 들으셨죠? 이 사주는 병인년, 경자월, 을해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천간에 시간에 무토가 1위로 떠 있어요. 1위로. 사주에 흙이 없죠. 무토가 떠 있어서 이런 거를 시상 정제격이라고 통합니다. 그래서 시상 정제격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돼 있는지, 시상 정제격이 잘 돼 있는지, 흉한지 기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네요. 오돌오돌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 경금은 날을 극하기보다도 이 물을 생하고 있어서 큰 물, 작은 물을 상당히 잘 생하고 있어서 물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런데 물이 나무를 생하고 또 비겁도 많고 상당히 많고 그래서 강해졌네요. 사주가. 근데 추위에 오돌오돌 떨 것 같은데 이 불이 나무의 생을 받아서 상당히 불이 잘 타올라서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서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흙이 광활한 흙이 이 많은 나무의 뿌리가 돼주고 이 물을 강한 물을 좀 잡아주는 용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함도 있고 그래서 이 훌륭한 시상 정제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재물떡도 있고 처덕이 있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이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됐죠. 이 흙이 없었으면은 이 따뜻함도 중요하지만은 이 나무가 자칫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여건에다가 이 많은 물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못 해줘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토가 용신이 돼서 아주 강한 흙이 도움이 돼서 시상 정제격을 제대로 이루었다. 좋은 정제격이라는 얘기죠. 자, 같은 시상 정제격이에요. 을해년, 기축년, 계유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도 계수로 태어난 분이 이 기토, 축토는 관인상정으로 쇠를 생하고 또 물기운도 상당히 강하고 보탬이 되고 진토 역시 축축한 물을 품고 있어서 진토하고
관인상정이 돼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해졌어요. 물이 강해지고 이 물이 은근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을목은 수생식물이 돼서 썩어간 추위에 오돌오돌 떨기도 하고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상을 봤더니 큰 불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상 정제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이분 남자분이라면은 재물복하고 처덕이 좋아야 되는데 처덕이 안 좋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바로 이 병화가 큰 불이 떠 있는데 아쉽게도 나무의 생존을 못 받고 있어요. 불은 나무 땔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나무라고는 을목밖에 없어 너무 멀고 이거는 수생식물이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되고 또 절벅절벅한 흙이 설기시켜주고 안개가 끼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개수. 불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불이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약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 대운 흐름을 보면은 남자분이면은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이렇게 해서 겨울에서 가을로 흘러버리니까 이 불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은 병화가 시상 정제격이 됐지만은 병화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재물떡 격이 좀 떨어졌다. 질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떡 처덕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격을 잡더라도 이렇게 이 격으로 잡혀 있는 게 질, 그 다음에 이 오행의 질 진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격이 변질될 경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오년 병오월 신해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월지에 병화가, 오화가 있네요. 병, 기, 정이 지장간에 들어있어요. 이게 오화가 투출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관격이 됐죠? 그래서 정관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관격이 투출되어 있는데 사주에 보면은 물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임수, 큰 물, 해수, 큰 물. 여름이지만 이 큰 물도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물기운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이게 인병충을 한번 꿍 얻어맞아서 이 불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물들이 합세해서 끄기도 하고 인병충도 맞고 또 병신 합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거의 고립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화가 소멸되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거는 정관격이 거의 성립이 안 된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러한 거를 실전 사주대로 다 얘기를 해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격을 무슨 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격을 잡았으면 그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격을 잡았으면 그 격에 대한 육친 오행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를 잘 잡아서 길, 흉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을 잡는 것, 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격을 잡는 것보다는 그 격에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 또 격을 잡은 오행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 보면은 격국을 잡아놓고 상격은 편제격일 때는 식상이 도와줘야 상격이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뿌리가 식상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 형국을 누차 얘기하지만 형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격이 상격인지 중격인지 하격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격이 좋은 격인지 나쁜 격인지 또 그 격에 해당되는 오행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